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종인의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겠다. 도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고 토론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2030 세대의 마음을 꼭 잡겠다 하는 결의를 비쳤습니다. 배수진을 친 셈입니다. 지금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자, 이 2달 동안에 그러면 역전성이 가능하느냐? 한국에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한 2달 앞서고는 3등으로 나왔습니다. 이회창, 정몽준, 노무현. 그러나 단일화를 통해서 50만 표 차이로 이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꼭 참고로 해야 될 사건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역전극으로 불리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1948년 트루먼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해가지고 투표 2달 전에 상대인 공화당 듀이 후보에게 13%포인트나 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이미 끝났다. 트루먼이 진다. 큰 차이로 진다. 하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인,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의 가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현직 대통령인데 마치 야당 투사인 것처럼 2달 동안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유명한 역전성입니다. 그래서 1950년 6.25 때 백악관 그 자리에 트루먼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솔직담백하고 격정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6월 25일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이분이 신속하게 파병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역전승한 가장 큰 덕을 한국 사람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1948년 트루먼 대통령이 역전승한 덕분이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례는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적합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9월 초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11월에 이제 투표를 하니까 2달 전입니다. 이때 공화당 후보 토마스 이 듀이는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트루먼을 여론조사에서 13%포인트나 앞서고 있었습니다. 44대 31이었습니다. 갤럽, 해리스, 로퍼 등 여론조사 기관은 이런 시기의 이런 큰 차이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 뒤에 여론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됐다는 거죠. 당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선거운동은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선거 결과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이론을 믿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지 후보를 바꾸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관례에 비추어 이 선거는 선거운동 시작 전에 이미 끝나버린 셈이었습니다. 타임 라이프 같은 잡지는 공화당 듀이 후보의 승리를 전제로 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라이프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잡지죠. 선거 전의 마지막 호에서 듀이의 사진을 실으면서 뭐라고 설명서를 달았느냐면은 차기 대통령이 페리보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만을 지나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는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일면 머리에 듀이가 트루먼을 패배시키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트루먼을 수행하는 기자들 중에서도 트루먼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트루먼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민주당의 분열이었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후보가 겪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민주당의 중진 두 사람이 탈당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밑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A. 월레스는 진보당을 창당하여 출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을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에 비교하는 등 매우 좌파적 성향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1940년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반소 정책에 반대하는 월레스 당시 농무장관을 해임했는데 여기에 대한 복수심도 있고 해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우파에 속하는 우파입니다. 민주당의 우파의 남부 세력이 트루먼의 친흑인 정책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 민주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주권은 주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주권 민주당을 만들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사이던 스트롬 서먼드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은 민주당에서 극좌 극우 세력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큰 타격을 이제 이미 입고 시작한 거죠. 선거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트루먼의 선거 운동 전략은 아주 공격적이고 단순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공격적이고 단순하고 인간적이었다. 요게 윤석열 후보가 역전승하는데도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요? 공격적이고 단순하고 인간적이다. 트루먼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지배한 상태의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한 집단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마치 야당 투사가 된 것처럼 공화당 지배하는 의회를 막 때렸습니다. 의회가 방해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트루먼은 거의 원고도 보지 않고 연설을 했습니다. 적석 연설을 했습니다. 트루먼은 미국 중부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작은 상점도 경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자원하여 장교로 참전하였으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는 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하여 상원 의원까지 올라온 아주 정치판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은 윤석열과 다르죠. 아주 서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말은 솔직했으며 인간성과 투지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자기 성격에 맞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화당 주의 후보는 트루먼과 반대였습니다. 뉴욕주 지사를 2번 역임한 그는 40대의 나이로 1944년에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아주 위협할 정도로 많은 득표를 올렸지만은 낙선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동부 엘리트였습니다. 외모가 차갑고 딱딱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선거운동을 아주 수세적으로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했다는 식으로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그런 자세였다는 얘기죠.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나의 차지라는 생각이 그를 아주 재미없고 인간적으로 매력 없는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식의 하나마나한 연설을 하여 트루먼과 아주 대조가 되었습니다. 양쪽에서는 극장용 홍보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주인은 인간미 없는 사람, 트루먼은 세계 지도자와 어울리며 뭔가 큰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나 언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트루먼의 전국 유세장에는 많은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농민, 노동자, 소상인 등 서민층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드러났는데도 기자들은 냉담했습니다. 자, 11월 2일 투표날이 왔습니다. 트루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트루먼 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인조차도 남편이 질 것이란 예감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트루먼은 고향인 미주리주에서 투표를 마치고 경호원들만 데리고 근처의 온천 휴양소에 가서 목욕을 한 뒤에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트루먼은 깨어났습니다. 라디오를 트니까 그가 전국 득표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라디오 진행자들은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주의가 따라잡을 것이고 결국 이길 것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었어요. 트루먼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니 그는 전국 득표에서
200만 표나 앞서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캔사스 시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트루만은 전국에서 49.6%의 득표율을 보였고 듀이는 45.1%, 그러니까 4.5%포인트 이겼습니다. 전국 득표입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루만이 303표, 듀이가 189표를 얻어가지고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사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듀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 중 14%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트루만 지지로 돌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승부를 건 트루만의 공격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매력이 그를 대통령으로 재선시켰습니다. 대중정치에서 후보의 인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려면은 윤석열 후보의 인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분이 아주 인성이 좋은 분, 인상이 좋은 분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솔직하게 보여주느냐.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루만 역전성의 큰 덕을 본 건 한국인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미국 시간입니다. 밤늦게 트루만 대통령은 주말을 보내기 위해 고향인 인디펜던스의 자택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북한 공산군의 전면 남침을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트루만은 전화를 받자마자 선 오브 비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 오브 비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내뱉었으며 그때 이미 파병을 결단을 했습니다. 신속한 파병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습 남침당한 한국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트루만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1948년 역전성 덕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세적으로 선거운동하고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하라. 그리고 뭐든지 신속하게 하라.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